김순정 씨, 한숙희 씨와 같이 직업으로 인한 질병에 걸렸다는 피해 제보는 의외로 많았습니다. 요것도 달고 서류 낸 거죠? 계속 방송 후 8개월 만에 피해 제보 수는 2배로 늘었습니다. 저희에 대해서 제보로만 파악한 숫자가 전체 한 110명 중에서 한 36명 정도가 백혈병과 같은 이제 림프 조혈기암 같은 계통의 암들이 벌써 36명이나 된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숨어서 오는 분들도 훨씬 많다는 거죠. 빈산에. 이처럼 아주 크게 용기를 낸 분들이 그나마 드러내서 눈물이라도 보이실 수 있는 건데, 글쎄요. 저희도 100명까지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처음에 1명으로 시작했으니까요. 이게 이런 눈물을 1000명을 보게 되면 어떡하나. 김민희 PD, 우리가 만난 제보자들이 방송을 보고 자신이 공장에서 병을 얻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네, 새롭게 드러난 제보자들 가운데는 최근에 발병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병에 걸린 상태에서 뒤늦게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백혈병이나 뇌종양이 근무했던 작업 환경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식조차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있을 때마다 제보자들이 급격히 늘어왔다고 합니다. 동일한 공장에서 비슷한 질병이 발병하는 상황인데 참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공장 전체에 안전성 문제는 없는 겁니까? 네, 당국은 역학조사 결과 반도체 공정에서 벤젠이나 아르신 등 발암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측도 논란이 있을 때마다 안전성엔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반도체 공장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삼성 측의 내부 문건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한 시민단체를 통해 삼성전자의 내부 문건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평가한 자문 보고서였습니다.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더욱 이제 보는 사람들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보자께서는 이 문제가 정말 잘 다뤄졌으면 좋겠고 사회적으로 잘 공론화됐으면 좋겠다. 일정 정도 직원들이 기업의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자료들. 보시면 그 일부가 공개된 것입니다. 많이 나옵니다. 문서화돼서 나온 거는 제 기억으로도 이게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조금 이렇게 놀랐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각보다 잘 관리가 돼 있지 않다.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노동부의 권고에 따라 작성된 이 보고서는 화학물질과 가스 관리의 문제점, 유해 요소에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평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외부 업체로부터 납품된 화학물질 중 삼성이 직접 성별 확인한 물질은 없었습니다. 검증 절차를 좀 거치시오. 아무런 공급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서 쓰는 것과 들어올 때마다 이 물질에 대한 걸 체크하고 나오면은 또 다시 크레임 걸고 또 이렇게 항상 주의를 주게 되면 공급하는 업체에서도 좀 조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체크하지 않을 거냐.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이 알려졌다는 주장과 달리 10종의 물질은 삼성차 성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굉장히 강력한 발암물질인데요. 굉장히 강력한 발암물질이 그게 영업기밀이라고 놓으면 그래서 만약에 그 발암물질이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암을 일으켰다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지는 거냐라는 거죠. 삼성 측에 확인되지 않은 10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어디까지를 영업비밀로 볼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회적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2009년 말 이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2010년부터는 또 그러한 영업비밀이 돼 있거나 물질의 위험성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되는 부분에는 그 제공하는 업체부터 자체 분석한 결과를 제공해 주시오. 또 추가로 또 우리가 개선을 했습니다. 가스 누출 관리에도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반도체 라인에는 수백 가지의 화학물질과 함께 여러 종류의 가스가 사용됩니다. 삼성 측은 취재진에게 가스 감지 시스템을 공개하며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가스 누출로 인한 유해성을 증언했습니다. 큰 일이 한 번 있었는데요. 정말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냄새였어요. 여기 무슨 케미칼이나 이런 데서 가스 냄새를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 코를 막 찌를 정도로 거의 일을 하기 힘들 정도로 눈이 막 따갑고 눈물 날 정도라서 이제 오라인 전체에 대피를 해서 전부 다. 신입사 시절은 뭐 아시다시피 하지만 삼성 측은 통상적인 대피 훈련이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1년 교육하지 않습니까? 매달 이렇게 하는데 그런 그 훈련 상황 겸 대피 훈련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도 그런 걸 오해를 사실다 이거죠. 예, 그 근로자들이. 예. 갑자기 이제 근무하다 대피해라 얘기 안 해주고 하길래 자문 보고서에 따르면 6개월간 울린 가스 경보는 총 46회였습니다. 저희들이 먼지에도 이 센싱이 됩니다. 파티클 같은 먼지. 그러니까 실외가스는 이미 PM 작업 시는 설비가 중지됐기 때문에 가스 공급이 차단된 상태니까 가스가 나가는 아니죠. 실가스가. 그래서 PM 작업 시에 발생되는 그런 먼지 같은 거라든가 부산물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감지된 물질이 먼지라는 해명과 달리 보고서상엔 누출된 가스의 구체적인 종류와 횟수가 기록돼 있습니다. 가장 빈번했던 건 설비의 유지 보수 과정 중 남아있는 가스 때문에 울린 경보였습니다. 삼성 측은 공장의 가스 공급 설비를 취재진에게 공개했습니다.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을 더 가는 거군요. 받아주세요 빨리.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가스가 누출되더라도 외부로 확산되지 않고 국소 배기 장치로 모두 배출돼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배기 덕트 부분이 완벽하게 그거를 흡수를 하나? 물론입니다. 100% 하고 있습니다. 취재 중 뜻밖의 제보자가 제작진을 찾아왔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다는 제보자. 얼굴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 바꿔달라며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여동생과 같은 노동자들의 죽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증언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배기장치가 있다고 해서 완벽하게 안전을 담보한다? 냄새 안 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다 남이다. 연기만 올라갈 뿐이지. 그리고 정비할 때 남아있는 가스를 없애려면 보통 8시간이나 10시간 정도 설비를 멈춰야 하거든요. 그게 표준인데 생산을 해야 하니까 타협을 하죠. 4시간 정도로 줄인 거죠. 그럼 당연히 엔지니어들이 작업할 때 가스 남아있죠. 검지기로도 알 수 없는 가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엔지니어가 직접 냄새를 맡는다고 합니다. 부식되거나 신내가 나는 가스가 있는데 그런 걸 검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그건 코로 찾아야 돼요. 엔지니어들이 킁킁 냄새를 맡고. 그렇다 보니 보호장치를 착용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방진복에 마스크 쓰고 전자리고 작업하면 땀이 물 흐르듯 내리거든요. 왜 규정을 안 지켰냐, 너희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작업하다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삼성 측은 가스 누출상을 시연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작업장 내 화학약품 냄새였습니다. 삼성반도체에서 설비 엔지니어로 일했다는 송창호 씨. 작업장엔 언제나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그 냄새가 엄청나죠. 그러면 옆 공장에서 이 문이 있잖아요. 문 열어놓은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왜 냄새가 나가니까. 그쪽에서는 문 열어놓은 것만 뭐라 그랬죠. 이윤정 씨도 냄새 때문에 괴로웠다고 말합니다. TV도 그렇게 오래되거나 누전되거나 이러면 피복전선 타는 냄새 같은 거